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6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6강의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빈칸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빈칸 문제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빈칸 조금 오랜만에 푸는데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절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첫 번째, knowing that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유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knowing that이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리 사고의 깊이가 is tied, 묶여 있어요. 연결이 됐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무엇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주의 집중의 강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it's hard not to. 자, not to 부정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데디아라고 당연히 결론을 지을 수 있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디아를 보려고 했더니 또 접속사 as가 나왔어. 여기서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인터넷의 그 지적인 환경에 적응을 함에 따라서 자, 주어가 우리의 thinking이 나왔어. 우리의 사고가 동사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쌤이 빈칸에서 중요한 거 그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밀리 쌤은 무엇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에밀리 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일단 조건이 둘로 나뉘어요. 상관관계성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과의 상관관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우리의 주의 집중의 그 강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고는이 이제 주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는에 해당되는 그 절을 꾸며주는 as 자리를 봤을 때 이번엔 무엇과의 상관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과의 상관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인터넷에 우리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다라기보다는 이 앞에서 지금 무엇과 무엇과의 상관관계성, 사고와 주의 집중과의 상관관계성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글들은 자, 인터넷에 우리가 적응을 했을 때 우리의 주의 집중이 어떻게 된다라는 글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야? 아, 주의 집중과 사고와의 연결성이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의 그 직접적인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면 주의 집중이 어떻게 되므로 우리의 사고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A에 해당되는 주의 집중력에 해당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인터넷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포인트를 선생님이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주의력과 그 다음에 인터넷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ven as는 여러분들 거의 처음 본 것 같죠? 바로 어떤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점점 adapted, 어디에 능숙해지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급류의 항해를 잘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인터넷의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했다라고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을 하게 되느냐? 지속적인 감퇴를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 우리의 집중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퇴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졌잖아. 집중력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당연히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골랐다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1번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가 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1번으로 선생님 좀 빠르게 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화로 구문독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휘를 좀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보고 싶은 건 어댑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인터넷에 이제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 그래서 뭔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첫 번째 rapid, 급류, 그리고 swiftly, 빠르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주의 집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나의 독서와 사고의 습관들이 have shifted. 어떻게 했다? 변화가 되어졌다. 급격하게. 근데 언제부터냐 해서 접속사 since가 나왔어요. 내가 처음으로 로그온. 자, 어디에? 인터넷에 로그온, 즉 접속을 한 이후에요. 근데 그 연도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15년 전쯤 또는 그쯤이에요. 그때 이후로 나의 독서 습관 또는 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습관이 급격하게 바뀌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시제를 좀 살펴보자면 since 주어 동사 자리에는 과거가 왔죠. 근데 이때 이래로 지금까지의 계속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주절에는 동사 자리가 현재 완료가 온다라는 거 오랜만에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합니다. The bulk of 무엇의 대부분을, 즉 나의 독서와 그 다음에 나의 research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두뇌도 has changed 바뀌고 있는 거죠. as a result 무엇으로서 그 결과로서 나의 두뇌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두뇌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상 인터넷의 활용으로 인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접한 지문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내용은 얼추 이해가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접속사 even as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adapted. 무엇에 더 능숙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야.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앞서서 자, adapt가 지금 중간에 e가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발음, a가 들어갔을 때랑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어휘 문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adapt와 ado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여부도 많이 물어보곤 하죠. 자, 첫 번째 adapt는 지금 e가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능숙한에서 be good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급류를 항해하는 것을 더 능숙하게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거 선생님 갑자기 급류가 왜 나왔고 항해가 왜 나왔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도 선생님이 어휘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죠. rapid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죠? 그 급류를 타고 가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인터넷 활용을 잘하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경험을 해오고 있죠. 꾸준한 감퇴를. 근데 무엇에 대한 감퇴냐면 나의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감퇴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뭐 하게 됐다는 거야. 주의 집중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가 나왔어요. 내가 설명을 했죠. 어디에다가 2008년 애틀랜틱에다가 설명했던 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부터가 주절이잖아. 주절의 주어 자리에 what이 나왔어.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고 봐야 되고 동시에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맞춰야 된다? 단수로 맞춰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8년 애틀랜틱에 설명했던 대로 인터넷이 뭐인 것처럼 보이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하고 있는 건 사실 나한테 뭐 해주는 거야? 정보 제공해 주는 거죠. 나한테 유용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보기로 인터넷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chipping away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 같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is chipping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가 what이라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왔어. 그리고 동사가 is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에 해당되는 동명사까지 같이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 같다가 되시는 겁니다.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my capacity for는 사실 위에 있었던 my ability to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숙고를 하는 이러한 나의 능력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 같다.
무섭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은 이제 expects to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기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라고 내 마음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꾸며주는 것을 보아하니 인터넷이 그것을 여기 있는 it은 바로 앞에 있는 information이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정보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즉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흐름 속에서 즉 인터넷이 정보를 배포하는 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었을 때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해줬었다. 맞죠? ing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 한번 잠깐 끊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짝 봤을 때 뒤에 접속사 없으니까 빠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앞에가 종속절이고 뒤에가 주절이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 앞에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knowing의 ing는 분사 구문을 나타낸다. 그래서 선생님이 접주동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대디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야 그러니까는 knowing that 대절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사고의 깊이가 is tied 묶여져 있다. 한마디로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집중의 강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주어를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가주어, 진주어 됐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진주어를 어디에다가 표기를 했죠? not to conclude에다가 표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디아라고 결론 짓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야? 대디아라고 결론 짓지 않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당연히 대디아라고 결론을 짓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대절만 이제 확인을 할게요. 여기에서의 예제는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하는데 어디에 인터넷의 그 지적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됨에 따라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의 주의 집중의 능력이 감퇴가 됐을 거야. 거기에서 따르는 우리의 결론, 우리의 사고는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이다? 얕아진다. 더 피상적으로 되어진다. 한마디로 깊이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로직에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빈칸이 있어. 사실 우리 요 맨 마지막에 이제 빈칸이 있었죠. 이거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더라? 첫 번째 조건 1, 조건 2, 그 다음에 생기는 결론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건 1에 해당되는 요 부분 또는 조건 2에 해당되는 요 부분 이 이제 역으로 빈칸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삽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이 어휘 집어 드릴 테니까 어휘도 같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의 마지막 문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다음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제목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영역일 수는 있겠다. 근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이 인지 컴퓨터는 사실 굉장히 자주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체킹을 했을 때 Advanced Computers, 그러니까 첨단 컴퓨터가 왜 무엇이 필요한가? 반복적인 연습이 왜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제 improving,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eep Learning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의 발전의 그 경로, 그 길을 보면 복잡한 것으로부터 단순화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사실 어마무시한 이야기. 컴퓨터가 drive out, 끌어낸다고 하죠. 누구를? 인간 선생님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교실로부터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교육을 전부 다 앞으로는 누가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인지 컴퓨팅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컴퓨팅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해준다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답니다. 사실은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글이 주는 교훈이라든지 어떤 메시지는 없고 그냥 단순히 코그니티브 컴퓨팅에 대한 어떤 정의 정도 설명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또 뒤에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가 for instance가 나왔어. 예시문이 나왔죠. 여러분들 주제를 고름에 있어서 물론 예시를 읽어서 예시문이 좀 읽기가 쉽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예시를 통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내가 잘 파악한다라면 모를까 웬만하면 예시문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보다 직접적으로 주제를 제시해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답이 앞부분에 있었죠. 여러분들이 앞부분 보시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 이제 주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메시지가 있잖아. 근데 메시지가 있느냐를 봤더니 is supported 지원이 되는데 무엇으로서 머신 러닝이나 아니면 딥 러닝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컴퓨터를 무엇하도록 해준다.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거지? 해서 그 뒤에가 그 작동 방법이 쭉 설명이 되고 맨 마지막에 예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답이 좀 쉽게 풀린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숨겨진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냥 의의를 나타내는 설명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딸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어휘를 살펴보실 텐데요. 선생님은 다른 어휘를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코그니티브 컴퓨팅 그러니까 인지 컴퓨팅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사용 설명서 말고 이거 해설지 있죠. 뒤에 해설지에 간혹 가다가 고유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문학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특정한 고유명사는 설명을 해주는데 요번에도 인지 컴퓨팅은 설명이 되어져 있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두뇌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모델링해서 이게 컴퓨터가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지 컴퓨팅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찍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autonomously 자율적으로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유형편에서 선생님이 자율주행 자동차 했을 때 설명을 했었던 단어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슈퍼바이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슈퍼바이저가 누구예요? 나를 감독하는 사람, 감독관, 지휘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되면 우리 상사를 또 슈퍼바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가 감독하다인데 앞에 on이 붙었고 뒤에 ed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감독을 받지 않는이죠. 한마디로 자율적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beit. 자, 여기서 비록 뭐뭐이기는 하나라고 적혀져 있죠. 상당히 생소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것은 그 뒤에 보통 부사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ly에 해당되는 부사가 나오거나 전면구가 나온다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 같이 필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is supported 지원받습니다. 바로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allows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형식 나왔으니까 목적어, 목적보어, 투부정사 챙겨주셔야 되겠죠. 컴퓨터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그 데이터들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그니티브 컴퓨팅에 대한 정의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기술은 의미합니다. 아, 방금 전에 정의를 해줬는데 또 means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 코그니티브
인터랙티브 컴퓨팅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기술은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mean에 대한 목적어가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라는 절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means와 computers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컴퓨터들이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직접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by themselves는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낸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without을 보시면 without이 무엇 없이가 되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인간에 의한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것 없이예요.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동사처럼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화, 즉 명령을 받지 않은 채로라고 해석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without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뒤에는 동명사 자리는 맞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에 의해에 해당되는 수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에 대한 여러분들 부연 설명, 또 설명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만일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나 봐. 만일 우리가 줍니다. 컴퓨터한테 무엇을 주느냐? 고양이 사진 한 장과 그 다음에 공이 있는 사진 한 장을 줍니다. 지금 사형식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동사가 됐는데 show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에 해당되는 사형식 선생님이 표기했죠. 그럼 여러분들 뒤에 명사 두 개를 체킹해야 되는데 명사 하나는 찾았어.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죠. 우리가 보여줬죠. 누구에게니까 이 it은 당연히 컴퓨터가 돼야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을 해당되는 명사가 지금 절이 됐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which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또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으로서 의주동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which가 왔느냐, 왜 what이 안 왔느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which는 어떤이라고 했어. Which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선택사항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분명히 선택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담겨져 있는 사진. 자, 그 다음에 공이 담겨져 있는 사진. 이 두 개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고양이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먼저 보여줬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컴퓨터가 이제 고양이의 모습을 알게 된 어떤 정보를,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았어? 앞으로의 처리 과정 또는 추론의 과정이 지금부터 설명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자, 공의 사진, 고양이의 사진.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자, 얘가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이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다음에 ask it 여기서 it도 마찬가지 컴퓨터를 나타내겠죠. 컴퓨터로 하여금 to decide 결정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청은 우리가 했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컴퓨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decide에 대한 목적절 여러분들 잠깐 가기 전에 목적 보호 자리 잠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ask를 뭐라고 해석했어? 계속해서 요청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얘가 사용실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뒤에가 누가 무엇 하도록에 해당되는 투부정사가 왔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청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당연히 목적 보호 자리 생김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컴퓨터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후에 사진을 좀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따르는 사진들 중에서 무엇이 이제 고양이를 담고 있는지를 결정해 라고 우리는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decide에 대한 목적절, 즉 명사절 자리에 접속사 if가 왔으니까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진들을 보여줬을 거야. 근데 그 이후의 사진들이 자, 고양이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를 컴퓨터가 직접 결정하라고 우리 인간이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자리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if 당연히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문장은 병렬인데 특히나 두 번째 사형식 동사에 대한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챙겨주셔야 되고 주절에서 오형식 동사와 더불어서 decide의 목적절에 if 오는 것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서술형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지만 선생님이 비밀번호나 이런 거 어쩌다가 진짜 오랜만에 어딘가에 접속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돼. 그럼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가 그걸로 돌아가. 자, 다음 중에 뭐 간판이 있는 사진을 고르시오. 신호등이 있는 사진을 고르시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지 컴퓨팅이 아니야 땡 너 틀렸어라고 해서 나를 자꾸 거절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지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4번에 했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한마디로 뭐를 한 거야?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이미지들을 바로 무엇과 일종의 훈련용 데이터 세트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위의 상황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나중에 준 사진들이 다른 이미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 세트라는 것은 달리 얘기해서 내가 이전에 보여줬었던 원래 그 고양이 사진 이거랑 이제 스스로 다른 사진들을 막 비교를 한 다음에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come up with 예전에 했었죠. 정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양이라는 그 정보를 얘가 습득을 했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비교를 해서 본인이 파악을 한 다음에 추론을 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오늘날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can do this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분명히 인간이 뭔가를 사진을 보여주고 뭐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 하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고 즉 자율적으로 즉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주절이잖아. 그럼 뒤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분사구문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여기 있는 데에는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do not need,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결정사항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프로그램화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뒤에 생략된 거는 한마디로 by human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맞죠?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지 컴퓨팅이 뭐 사진 골라내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느냐는 아닙니다. 그 같은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죠.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냥 단순히 사진 선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작업들 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어휘 나왔죠. 비록 뭐이기는 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의 훈련용 세트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even하고 much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비교급 강조해 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번째 이 복잡한 과업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구글의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예로 든다면 그것은 작동을 합니다. 상당히 큰, 즉 대량의 훈련용 세트로부터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여전히죠. 여러분들 big enough가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크다죠. 근데 not big enough면 무슨 뜻이야? 충분히 크지 않다죠. nearly는 강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 to predict 예측을 하는데 모든 가능한의 단어, 구 또는 질문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모두 예측하기에는 충분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개발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량의 훈련 세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음성 인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소한 내용이긴 하죠. 생소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소한 것일수록 오히려 독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맥적으로 엄청
뭐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럽다라거나 아니면 숨겨진 의도나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문이라서 독해로 나왔을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어법 문제가 조금 더 많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에서 로직으로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 일단은 이 빈칸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다. 인지 컴퓨팅 자체를 알려주는 포인트.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삽입 문제인데 사실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렇게 어떻게 작동이 가능한 거죠? 자, 간단하게 말해 이것을 예시를 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는 방법은 사실 바로 뒷문장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삽입 문장은 그 똑같은 원리가 더 복잡한 과업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가 구글의 음성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을 가지고 문장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휘를 여러분들이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7강의 1번과 2번 지문 학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6강의 3번과 4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